위장약 먹고 젖이 나오거나 잠이 안 오거나 뼈가 약해지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위장약을 왜 3, 4알을 먹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위염, 식도염 때문에 힘드시죠? 언제까지 약 먹어야 하는지, 이게 약 부작용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약 읽어주는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가 약국에서 일할 때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대부분 2~3달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만큼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위산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죠. 그런데 위산이 나쁜가요? 아니요. 위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병원균을 죽이고 미네랄과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병원균을 녹여서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산이라면 우리 장기도 녹여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위장은 다른 장기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점막으로 잘 보호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점막이 손상된다면요? 위장이 위산에 의해 타격을 입겠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식도에는 점막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타버리죠. 그래서 위와 식도 사이에는 식도괄약근이라는 문이 존재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흡연을 하거나 야식, 과식, 자극적인 식사 등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식도로 위산 역류가 일어나게 되죠. 식도염 때문에 무척 고생하시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혹시 식사하시면 바로 누우시나요? 하고 여쭈어보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식후에 위산 분비가 증가하는데 누우시면 역류가 쉽게 일어나겠죠. 또 다른 환자분께서는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공복에 신 음식을 먹게 되면 위가 자극이 되어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습관이 위험을 악화시킬 수가 있답니다.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질병이라는 것이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습관만 바꾸어 주시면 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죠.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좋아질 뿐 약을 중단하면 병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위장약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편하자고 무분별하게 위산을 중화시키게 되면 속은 편할지 몰라도 병원균이 죽지 않아 장염이 일어나거나 미네랄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뼈가 약해지거나 빈혈이 온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안 좋은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산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식, 폭식, 야식 등의 불규칙한 식습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술, 탄산음료, 커피, 그리고 스트레스.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많이 나올 경우 속이 쓰릴 수도 있지만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이 있을 수도 있고 신트림이나 단순히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식도염 약이 처방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위험 증상이 있대요. 그런데 약을 왜 3알이나 주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위장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증상을 훨씬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필요한 것처럼요. 위장약은 위산을 줄여서 위를 보호하는 공격수와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를 보호하는 수비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위장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산 조절제. 위산을 줄여서 위를 보호하는 공격수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H2 차단제와 PPI입니다. 여러분 혹시 잔탁을 기억하시나요?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지금은 퇴출된 약이긴 한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약이죠. 이 잔탁이 위산조절제입니다. 모든 위산조절제가 이렇게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던 건 아니고요. 이 성분의 한정에서만 그랬습니다. 파모티딘, 시메티딘, 니자티딘 등이 여기에 속하는 약이고요. 가스터정이나 타가메트정이 유명하죠. 이 약은 위산을 줄여서 위염을 치료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위산 부족으로 인해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병원균이 장으로 가서 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장에 유익한 유산균을 함께 복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미네랄 흡수가 저해되게 되면 뼈가 약해지거나 빈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약의 효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기침약, 뇌전증약, 부정맥약,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혈압약, 무좀약,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꼭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PPI라고 프로톤 펌프 저해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위산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리에트나 오메프라졸, 넥시움, 판테졸, 란스톤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이 약은 드실 때 쪼개거나 깨서 드시면 안 되고 통째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식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위점막 보호제인데요. 이 약은 위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위를 보호하는 수비수입니다. 위점막은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성분이 되어서 위를 보호하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약이 레바미피드와 스티렌입니다. 위장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 초록색 약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소염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 E2의 합성도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먹을 때 이 성분을 같이 먹으면 속 쓰림에 도움이 되겠죠. 이 약들은 부작용의 빈도는 크게 높지 않은 약이에요. 그래서 다소 편하게 복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위점막의 재료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먹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름을 먹느냐에 따라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질이 결정되는데요. 그만큼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기름이란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과자, 라면 등으로 섭취하는 튀긴 기름이고, 좋은 기름이란 신선하고 열을 가하지 않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말해요. 올리브유로 만든 샐러드나 견과류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께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좋은 기름은 위점막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알긴산 나트륨. 라미나지액과 개비스콘 많이 보셨죠? 짜서 먹기 때문에 제산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산제가 아니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약입니다. 이 성분은 미역이나 다시마에 있는 찐득찐득한 젤로 만들어져 있는데 위에 들어가게 되면 산성 환경에서 끈적끈적한 젤이 되어요. 이 젤이 위장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성분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마치 위벽에 상처난 부분에 듀오덤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듀오덤을 깨끗하지 못한 피부에 붙이면 잘 붙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약을 식사하시기 전에 공복에 드셔야 깨끗하게 코팅이 됩니다. 만약 약을 드시는 걸 깜빡하시고 식사를 하셨다면 3시간 정도 후에 복용하시고요. 물론 식후에 드셔도 문제는 없지만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나 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는 약입니다. 물을 매우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어서 다이어트 보조요법에 사용되기도 하지요. 네 번째, 위장간 운동 촉진제. 위장약이 3알 이상인 경우에는 위산조절제 중에 1개, 위점막 보호제 중에 1개, 위장운동 촉진제 1개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위장약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세 알은 모두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위산조절제가 공격수, 위점막 보호제가 수비수라며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뭘까요? 이 아이는 용병쯤 되겠습니다.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면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어서 속이 불편하거나 구역, 구토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약을 먹으면 소화도 도와주고 속도 편해지고 위에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요. 여기는 흰색 길쭉한 약이 모사프리드가 있는데요. 이 약은 위장관 내의 수용체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두 번째로 이토프리드가 있는데요. 이 약은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뇌에 작용해서 유즙 분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위장약을 먹었는데 젖이 나온다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내가 왜 이러지? 유방암인가?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건 위장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장약을 중단하면 멈추게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추체외록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레보설피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약 또한 이토프리드와 마찬가지로 추체외록의 부작용의 빈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서 잠이 안 온다든지 또 반대로 졸린다든지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 좀 많이 계셨고 그런 부작용들이 이미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부, 수유부,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약이고요. 이때 위장약을 드시고 간혹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지러움증 약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위장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그럴 때는 위장약을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드셨죠. 맥페란이나 맥시롱 등도 이 계열의 약으로 부작용 빈도가 다소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제산제. 위산조절제가 위산 자체를 적게 나오게 하는 거였다면 제산제는 이미 나온 위산을 없애는 역할을 하죠. 유명한 알마겔, 암포젤, 변비약으로 알려져 있는 마그밀, 그리고 겔포스가 있습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인데요. 암포젤은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드실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이 인의 흡수를 방해해서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제산제를 오래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상황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는 약입니다. 그리고 일부 항생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산제와 항생제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띄워서 복용하시고 철분제, 결핵약, 통풍약, 무좀약의 효과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2시간 정도 띄워서 복용하세요. 다음으로 마그밀은 변비약으로 잘 알려진 약인데 제산제 효과도 있어요. 속 쓰리고 변비 있을 때 드시면 일석이조겠죠. 그 이유는 마그밀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때문인데요. 마그네슘은 변비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또 몸속에서 미네랄 영양제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석삼조네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암포젤과 마찬가지로 일부 항생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띄워서 복용하시고요. 우유와 복용하시면 칼슘이 지나치게 많이 흡수가 될 수 있어서 탈수나 구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유 유제품과 2시간 정도 띄워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마겔은 암포젤은 변비를 일으키고 마그밀은 설사를 일으키죠. 알마겔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둘 다 가지고 있어서 변비도 설사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요. 좋죠? 주의하실 점은 현타액이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꼭 흔들어서 복용하시고요. 알루미늄이 극소량 흡수될 수도 있어서 알츠하이머 환자나 치매 환자, 임신 중독증 환자, 설사 환자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알마겔도 물론 다른 약들과 2시간 정도 띄워서 복용하시고요. 그 다음 겔포스엠은 마그밀, 암포젤과 비슷한 성분, 거기에 시메티콘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약인데요. 마그밀, 암포젤 둘 다 있으니 설사, 변비 부작용 줄어들고요. 시메티콘은 속이 부글부글 가스가 찰 때 이 가스를 제거해주는 약인데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겠죠. 마찬가지로 현타액이니까 흔들어서 복용하시고요. 다른 약과 2시간 띄워서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개비스콘 더블 액션이 있습니다. 앞에서 개비스콘은 위점막 보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비스콘 더블 액션은 위점막 보호제에 제산제를 추가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드린 다른 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개비스콘 더블 액션에 들어있는 제산제는 위산과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약물을 둥둥둥 띄워서 식도로 역류하는 위산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식도염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래 복용하시면 결석을 만들 수 있거나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드시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산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설사 있을 땐 안포제, 변비 있을 땐 마그민, 무난하게 알마겔, 가스 찰 땐 겔포스엠, 식도 역류에는 개비스콘 더블 액션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위장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위를 아프게 만드는 위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위산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좋은 기름을 먹어서 위벽을 튼튼하게 하고 나쁜 습관을 고쳐서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는 원인을 찾고 좋은 습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지 약에만 의존하다가는 위산의 좋은 기능도 잃어버리게 되어요. 위장장애로 고생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어떤 약 드시는지 약국에서 받으신 봉투에 적힌 약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영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것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